LK99이 약간 반쪽 부양을 했잖아요. 이게 반쪽이 떴기 때문에 이거 가짜다, 실패. 아니면 반쪽이라도 떴으니까 성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쪽 발 들고 눈 감고 서봐 이러면 이거 몇 초 못 쓰겠더라고. 이 반쪽 뜬 게 어디야. 이래서 그렇죠. 이게 왜 반쪽만 떴을까? 그러면 이게 성공인가 실패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예, 그 LK99에서 사진을 보면 이 한쪽은 완전히 이렇게 성공을 했지만 이쪽은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반쪽만 떴어요.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타입 2 슈퍼컨덕터가 아닌가. 실질적으로 초전도체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강력한 반자성체가 아닌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완전히 무슨 새로운 성질의 물질이 아닌가. 이게 그 상온에서도 거의 제로에 가까이 가는 구리보다 훨씬 더 전도성이 높은 그런 물질이 아닌가. 그렇게 돼도 굉장히 그 세계가 깜짝 놀라는 그런 발견이 되거든요. 첫 번째 가능성은 초전도체로 보는 건데, 첫 번째 타입 1의 슈퍼컨덕터는 일반적으로 순수한 물질이고 이게 아주 낮은 임계온도를 가져요. 그래 보통은 알루미늄이나 납, 수은 같은 경우가 초전도체 현상을 보이거든요. 10K 이하의 10켈빈 이하의 온도에서 보통 이렇게 그 슈퍼컨덕터의 성질을 가져요. 근데 구리는 초전도체가 안 돼요. 아무리 그 낮춰도 온도를. 그렇지만 타입 2 그 슈퍼컨덕터는 우리가 찾는 대부분의 그 고온 초전도체는 타입 2 형태예요. 그 타입 2 형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물질들을 합성하는 합금 형태이고, 이거는 완전히 제로가 아닌 정말 미세한 저항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초전도체는 일반적으로 오음의 법칙을 따르지가 않아요. 어느 순간에 가면 오음의 법칙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에 전압이 완전히 떨어진다든가 저항이 완전히 떨어진다든가 이런 점프하는 형태의 저항이나 전압을 보면 이게 슈퍼컨덕터구나 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임계자장이 두 개를 갖고 있는 타입 2 형태는 왜 그런가 하면, 여기가 임계온도가 초전도체가 되는 시점의 온도예요. 이 밑으로 가면 온도가 낮은 거고 이쪽은 온도가 높아지죠. 온도가 이게 임계온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초전도체 성질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 저항이 생기게 돼요. 그렇지만 임계온도 이하에서 이 자장이 이게 약한 자장에서는 모든 자장을 밀어내요. 그래서 초전도체 현상을 나타내게 돼요. 이게 두 번째 임계자장하고 첫 번째 임계자장 사이에서는 반쯤 초전도체가 되는데, 이게 어떤 현상인가 하면 자장이 굉장히 세갖고 자장의 일부분이 초전도체를 통과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실제로 약간 이렇게 뜰 수 있는 이렇게 약간 한쪽으로 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걸치지 않나. 발을 걸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떼야 되거든요. 이게 완전 공중부양을 해야 되고, 근데 여기 가면 자장이 너무 세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그냥 딱 붙어버려요. 이게 왜냐하면 자장이 그냥 통과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는 게 타입 2 슈퍼컨덕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LK99의 특성을 한번 보니까 이 사이의 영역에서 상당히 강한 받침대 자석을 사용했다면 그러면 약간 반쪽 공중부양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우리가 하나의 그냥 의심을 자석이 해보는 너무 거죠. 세다. 자석이 엄청 세게 하면 그냥 딱 붙어버려요. 그냥 반쪽이 아니라 뜨도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게 논문에 나타난 반응식에서는 부산물이 황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면 부산물이 여기에 이렇게 3개 종류가 나와요. 황산구리, 납구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제거를 했는지가 상당히 안 나와요. LK99하고 이 부산물을 분리하려고 하면 이것도 그 솔리드고 고체고 이것도 솔리드인데 이 같이 엉켜 있다고. 이게 그냥 이렇게 나눠 있는 게 아니고 엉켜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순수하게 얻을 수 있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 실험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이 불순물 때문에 반쪽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확실하게 모르지만 검증하면서 이런 부분이 다 해결되겠죠. 그 다음에 강력한 반자성체의 가능성도 있거든요. 반자성체라는 거는 모든 물질은 자성하고 반자성이 있어요. 이 자성이 반자성보다 크면 일반적으로 자성체라고 해요. 철 같은 경우는 자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반자성보다가 아주 그 쉽게 자석이 되죠. 근데 대부분 반자성의 성격이 자성보다 큰 경우는 이게 반자성체라고 얘기하고 있고, 초전도체는 자화율이 마이너스 10 to the 5까지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강한 이게 반자성 물질이에요. 가장 강한 반자성 물질이고, 이거는 두 번째 파이로렉틱 카본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자화율이 마이너스 40.9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이게 자석이거든요. 자석 위에서 이제 공중 부양을 하고 있어요, 반자성물은. 근데 일반적으로 자연에서 파낼 수 있는 건 비스무스가 있는데, 비스무스는 굉장히 강한 반자성 물질이에요. 마이너스 10.6 정도 되는데, 이것도 자석 위에서 공중 부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납구리 같은 경우는 아주 약한, 물도 아주 약한 반자성체 있어요. 이게 물도 자석을 갖다 대면 약간 밀려나는, 보통 이게 반자성체 뭐 이런 실험을 하면서 여기 공중에 이렇게 매달아놓고 자석 왔다 갔다 하고 흔드는 거, 이건 전부 다 가짜예요. 이런 형태의 실험은 다 가짜예요. 그냥 뭐 이건 복구도 없어요. 만약 LK99이 파이로카본보다가 강력한 반자성 물질이면 상당히 이것도 경제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초전도체 슈퍼컨덕터가 아니어도 그렇죠. 반자성이 강력한 물질이어도 경제적인 가치가 굉장히 그렇죠. 있다. 그렇죠. 이것도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세 번째 가능성은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아닌가. 저항값이 구리하고 비해서 엄청 낮다든가, 그렇게 해도 뭐 이거는 아주 뭐 완전히 혁신적인 발견이 있죠. 저항값이 구리보다가 한 100분의 1 정도, 1000분의 1 정도로 낮다. 그러면 이거는 뭐 아주 꿈에 저거하고 유사한 획기적인 발견이다라고 보여져요. 이게 그 저항값이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남동대에서 LK99을 재현했는데, 저항값이 제로 되는 인기온도가 마이너스 163도씨에서 일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메이슨의 이펙트를 관찰을 못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저항이 제로에서는 공중 부양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163도씨에서는 공중 부양을 했다고요. 그 상온에서 하지 않았나. 만약 저항이 제로인데 공중 부양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 교과서 다시 써야 되는 문제에 발생하죠. 이건 완전히 뭐 또 다른 영역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렇죠. 현재로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만약 마이너스 163도씨에서 저항이 제로 되는 초전도체의 성질을 발견했다면 이것 또한 엄청난 발견이에요. 현재 원하는 거는 전도체, 제2형 초전도체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지만 뭐 다른 형태로 이게 발견돼도 상당히 뭐 의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